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베트남 결혼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유튜브에 손이 가고 눈이 가는 거는 어느 부분이에요? 맞아요. 대부분 자극적이고 쇼킹한 영상들에게만 손이 가고 그쪽으로만 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베트남 결혼에 대해서 학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생활은 어때요?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자주 벌어지나요? 우리는 평소 일상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고 대부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빼고는 저희는 보통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자주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뉴스에서 보는 일인 겁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도망가거나 베트남 젊은 남자를 만나서 바람이 나기도 하고 남편이 술 먹고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며 한국 남편들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바에는 빨리 베트남 결혼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지 않고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뉴스에 나올 만한 부정적인 일들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라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공부입니다. 금전적인 걸 예를 들어보면 베트남 결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이며 베트남에서 내가 욕을 먹지 않을 만한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선물을 사가야 하고 또 장모님께는 얼마 정도를 드리는 게 맞고 등등 업체에서 부모님께 혹은 신부에게 쓰라고 말하는 금액은 사실 최저 금액일 수 있어요. 즉 욕먹지 않을 정도라는 금액일 겁니다. 또 한 발 나아가서 내가 남들보다 업체에서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보다는 좀 더 해주는 건 감당 가능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더 해주는 건 회사나 같은 동기들에 비해 너무 튀게 되고 그렇다면 적정선에서 해야 하는데 신부나 처가에서 우리 사위 참 마음에 든다, 우리 사이는 생각하는 게 남들보다 좀 다르다 등등 생각을 하게끔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더 쓰면 될까 등등 이런 금전적인 공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신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니 신부들이 좋아하더라, 걱정이 많은 장인 장모님께 사진이나 문자로라도 자주 인사드리고 베트남 부모님께 설 때나 생신 때 얼마 정도 보내드리면 기분이 좋으실까 라는 생각들처럼 공부할 게 너무 많지 않나요? 결혼이요? 하는 건 다 해요. 하지만 정작 힘든 건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며 우리 남편과 결혼 참 잘했어 라고 꾸준히 느끼게 하는 게 어렵고 진짜 결혼 생활인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하던 고민은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뭐 가출, 도망, 이혼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공부해 놔야겠죠. 근데 그런 건 이미 충분히 아시잖아요. 국제결혼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려면 나보다 한참 어린 베트남 신부의 마음을 읽으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챙기려 하고 실생활을 하며 생기는 일상적인 생활들에 대한 공부를 하세요. 그게 정작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 걸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분명히 신부도 그런 쪽으로 바뀔 겁니다. 왜 가출, 금전 요구, 사기 등등 이런 것만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세요? 그런 것만 공부하고 배우고 있으니 겁이 나는 거고 불신만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신부의 작은 행동이나 대화에서 그런 불신, 사기 등으로만 생각이 가고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자, 운전면허를 배우면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방향 지시등 켜고 서행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하고 등등을 배워야지 왜 사고 나서 몇 명 다치고 차 파손돼서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만 배우고 있나요? 어디 무서워서 차 끌고 다닐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됐냐면 어제 상담 전화가 왔어요. 지금 4년 넘게 알아보고 계시대요. 20분 동안 내내 이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나와 맞아야지 예쁘면 뭐하냐로
아주 정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시더니 결국 결혼해서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고 내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베트남에 집을 지어줘야 한다, 매달 50만 원씩 보내달라는 사람도 봤다 등등 이렇게 4년 넘게 국제결혼에 대해 공부한 게 그게 전부예요. 아직도 불신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업체만 찾고 있어요. 그렇게 미리 그러지 않을 신부를 알고 소개해주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신랑의 몫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신랑에게 다 떠넘긴다고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다 떠넘긴다라기보다는 결혼 생활은 신랑님 하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업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미 두 분은 한국에서 살고 계신데 그걸 업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신부를 골라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물론 그러려고 노력은 하죠. 자신 있는 신부를 거르려는 그 단순한 시작부터 어디서 일하는지, 부모님은 대화해보니 어떤지, 동네 주위 평판은 어떤지, 서류상으로 잘못된 건 있는지 없는지 등등 확인을 해가며 소개를 하고 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신랑과 회사가 동시에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죠. 기숙사 생활하는 3개월, 4개월 동안 안 좋은 점이 있으면 다시 진행을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신부들을 고르는 노력 아니었을까요? 방향을 잡으세요. 잘 살고 싶으시면 잘 사는 모습들을 상상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베트남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배우면 나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 4년을 넘게 베트남어 공부를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마음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베트남 결혼을 했다 가정하고 약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신랑은 한국에 들어갔고 신부는 기숙사에서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신부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는지요? 자, 오늘 아침에 잠깐 신부가 오빠 나 고향에 갈 거야 라고 했고 그래 잘 다녀와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 뒤로 5시간째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점심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오후가 돼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오빠 난데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버스 타고 나서 보니까 가방에 없어. 기숙사에 놔둔 줄 알고 기숙사 동기들한테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없어. 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생각, 1시간 뒤의 생각,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내일 생각해보면 나의 베트남 사람에 대한 불신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